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45화 망담피단입니다. 업설망, 말씀담, 저피, 짧을 단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착각을 범하기 쉽지만 결국 그 말은 자신에게도 활이 되어 되돌아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맹자님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왈 인지불선, 이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다가 당여 후한하, 곧 따라올 이 후한은 어찌할 것인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는 스스로 나쁜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서 누군가 공자께 덕을 높이고 악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청하자 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사후덕, 이 먼저 일에 힘쓰고 이득을 뒤로 한다면 비숭덕여,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기약, 이 자신의 나쁜 점을 탓하고 무공인지약, 남의 나쁜 점을 탓하지 않는 것이 비수특여, 사특함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먼저 자신은 그러지 않은지 충분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설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거물망 머리에 이 망할망이 거물에 걸린 형태입니다. 이 거물이라는 것은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거물망 자형은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두 개의 막대 사이에 얼기설기 줄로 엮은 거물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이 형태가 물고기를 잡는 이 족대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소전 자형은 이 세 가지 형태로 거물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족대 모양을 그대로 뼈 닮은 형태이고요. 이 둘째는 이 첫째 자형의 이 망할망자가 이렇게 붙잡힌 형태입니다. 망할망이 들어간 이유로는 이 거물이란 것은 물고기나 새에게는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란 뜻에서 없다는 의미의 이 망할망이 포함된 것이라는 설과 이 사냥감이 이 망에 갇히게 되면 망하다, 죽다는 뜻에서 이 망할망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형에 망할망이 포함되게 되면서 이 망할망이 가진 의미도 이 거물망에 추가됩니다. 즉 거물이라는 뜻과 이 없다, 해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망할망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이 주로 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자 거물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재료인 이 실사자를 이렇게 추가한 것이 이 세 번째 거물망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물망이 뜻하는 바는 거물, 포위망 또는 개통 등이며, 이 두 번째 자형의 경우에는 이 뜻 말고도 이 망할 망이 가지는 없다, 말다, 근심하다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말씀담입니다. 이 자는 말씀음변의 불꽃염의 합자입니다. 말씀어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타낸 회의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있고 위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서 입을 가시로 찌른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당연히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이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 등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음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문에서부터 의미가 있는 말을 뜻하는 이 말씀, 음과 음양을 뜻하는 이 소리, 음으로 자양분화가 일어납니다. 음양을 나타내기 위해 입구자 대신에 이 달감자를 넣어서 음양을 나타나게 된 것이 이 소리, 음이 되겠습니다. 불을 그린 상형 문자가 불화자라면은 불꽃염은 그 불화자가 두 개 위로 겹쳐진 형태입니다. 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열기를 강조하여 구현한 자형으로 주로 활활 타오르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타오르는 불은 아주 왕성하고 아름답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아름다울 담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담은 이 말씀응과 이 아름다울 담자의 합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는 말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오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있어서 이 이야기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말로 해석하여 이 좋은 말, 즉 어른이 하시는 말씀 또는 이 편안한 말이란 뜻으로 부담 없이 나누는 가벼운 말 또는 이 농담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담이 뜻하는 바는 말씀하다, 이야기하다, 농담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저 피자입니다. 이 자는 이 두인변, 즉 쪼근거릴 척과 가죽 피의 합자입니다. 이 쪼근거릴 척은 이 사거리를 그린 이 거리행의 이 반쪽 부분만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길거리, 오고 가다 혹은 이 반만 있다 해서 조금 걷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자로 보통 이렇게 두인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리행의 의미를 나타내어 오고 가다는 또는 이 거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죽 피는 손으로 이 뱀의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동물의 껍질을 뜻하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도 가죽, 껍질, 거죽, 겉, 표면, 바깥쪽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피자는 저쪽이라는 뜻을 나타낸 자형이죠. 원래 이 가죽피도 바깥쪽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쪽의 의미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죽피가 주로 이 가죽의 의미로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 저쪽이란 풀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길을 나타내는 이 행자를 추가해서 이 길 건너 쪽이란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피자는 지금 장소에서 이 다른 쪽을 가리키는 자형으로 현재 널리 쓰고 있으며 오늘날 의미도 저쪽, 다른 쪽, 아니다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죽 피의 영향으로 이 덥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짧을 단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화살시와 콩두자의 합자입니다. 화살시는 이 전쟁 혹은 사냥에 사용하던 활에 장전하던 이 화살을 그린 자형입니다. 화살은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해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곧게 날아가므로 곧다는 뜻도 있고 손에서 떠나는 모습 때문에 떠나다, 베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콩두의 각골자는 제사용 술잔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다리가 달린 이 제사용 잔이 그려져 있고 이 안에 길쭉한 점이 있어서 액체가 담겨 있고 이 뚜껑은 없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자형은 좀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요. 위에도 이 길쭉한 형태의 점이 있고 잔 안에도 있고 잔 다리에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물을 부어서 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 콩시루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형은 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콩을 의미하게 된 시점은 한나라 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제기를 의미한 자형이 형태가 비슷한 이 콩나물 시루로 변형되면서 결국은 콩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변하게 된 것인데요. 원래 그 이전에도 콩을 뜻하는 자형이 있었습니다. 콩숙자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형이 보다 간단하므로 이 자형을 콩을 나타내기에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콩두자가 뜻하는 바는 콩, 제기 또는 술잔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콩두자에서 보이는 이 자는 이 키에 비해서 이 너비가 긴 이 짝달막한 이 난쟁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속뜻에는 이 조금 또는 이 작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이 변에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간 자는 이 조금 성내다는 의미의 이 조금 성낼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칼두자가 들어가는 형태는 이 칼로 이렇게 조금만 칼질을 하다, 즉 조금 뚫을 두자가 되겠습니다. 이 짧을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을 단은 이 화살시와 이 조금의 의미가 있는 이 콩두자의 조합입니다. 즉 화살이 조금 날아갔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날아가다는 이 표현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어서 짧다, 작다, 가깝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또는 이 단점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을 단을 이 화살과 이 투호통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투호라는 건 당나라 때 만들어진 놀이라서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짧을 단은 존재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망담피단, 즉 이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비난은 아니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잦은 충언은 이 듣는 이에게 혼란으로 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듣는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단호하지만 짧게 전달해야 합니다. 논어 2인편에서 공자의 제자 이 자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월 이 사군삭 사욕이 이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이 자주 간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 욕을 볼 것이고, 부무삭 사소이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 이 자주 충고하면 그로 인해 소원해질 것이다. 여기서 이 셈숫자는 여기서는 자주 삭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주 책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자면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도 자주 하면 반감만 살 뿐이니 잘 헤아려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